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AI,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위기입니다. AI가 버블이다, AI 너무 높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냥 높고 그냥 거품이 껴있다는 이유로 제가 봤을 땐 위기가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저는 위기가 있다 생각하고 그 안에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위기와 기회까지 같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관심을 둬야 되고 어느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너무 아시겠지만 이 여러분들한테 좀 이 부담스러운, 정확히 말하면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제가 조금 한 줄이라도 써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힘을 얻고 유튜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 영상 만들고 있으니까 댓글 꼭 짧게라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감사한 마음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저희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AI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위기입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죠. 뭐 사람들이 보기에 예상보다 낮겠다, 예상보다 높겠다, 뭐 이런저런 예상치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컨센서스, 그러니까 전망치라든가 아니면 이번 3분기 실적도 전부 다 예상치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자체 회계연도 3분기 8월에서 10월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2%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런 분도 있어요. 아니, 너는 왜 3분기가 8월에서 10월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 한국으로 친다면 3분기는 7월에서 9월이 될 거고 미국으로 친다면은 그래도 4분기 시즌이거든요. 8월, 10월은.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 회계 연도가 9월 말에 끝나요. 그러면은 적어도 7, 8, 9 정도는 돼야 7에서 9가 돼야 미국의 회계연도상 이거 지금 4분기 아니냐. 근데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왜 너는 8월에서 10월이 3분기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자기네들이 좀 편한 대로 자기네들이 좀 이 회계 처리하기 좋은 대로 회계연도를 정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처럼 대부분이 1월에서 12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뭐 마감이 6월인 곳도 있고 5월인 곳도 있고 뭐 9월, 10월 뭐 자기들 마음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냥 얘네들이 마감이 언제다? 1월이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11월, 12월, 1월이 4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2% 증가를 했고 사상 최대인 570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약 83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시장 전망치인 549억 2천만 달러를 웃도는 수준, 그러니까 예상치를 넘어섰다 합니다. 근데 항상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전망치죠. 그러니까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라고 하면 시장이 보통 빠져요. 종목이 빠지고. 근데 일단은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66% 늘어나서 사상 최대치인 512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 그러니까 전체 매출이 거의 뭐 데이터 센터에서 나왔다라고 봐야 돼요. 거의 100% 가까이 데이터 센터에서 매출 나왔고요. 성장세가 4분기 11월에서 1월에도 이어져 매출액이 650억 달러를 기록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70억 달러인데 4분기에는 650억 달러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상당히 잘 나왔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프리장에서도 현재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마켓에서도 크게 급등을 했고 시장을 이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엔비디아가 GPU를 정말 잘 팔았구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건 뭐예요? 잘 파는 건 알겠는데 그거를 팔았으면은 산 사람이 이걸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진짜 제대로 쓰고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게 사긴 샀는데 이거를 산 족족 꽂아서 GPU를 쓰고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왜 그런 고민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GPU 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뜬금없이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뭘 질문했냐면 AI 버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했었거든요. AI 산업의 병목은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공급이 아니라
전력 부족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GPU가 너무 많이 공급돼서 거기에 대해서 버블이 껴서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문제는 그 GPU가 공급이 많이 됐냐 조금 됐냐 이게 아니라 전력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향후 2년에서 3년간 AI 칩 등 공급 과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GPU가 앞으로 더 많이 팔리겠지만 그게 너무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혹시나 그 가격이 떨어지거나 또 버블이 무너질 만한 뭐 흐름이 이어지겠냐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력 문제라고 얘기를 한 거죠. 뜬금없죠. 그게 뭔 소리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AI GPU에 대해 전력 부족이 이미 현실화가 됐다. 전기가 부족하다. 그 전기가 부족하니까 뭐예요? 꽂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걸 꽂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 센터에다가 꽂아서 그 데이터 센터가 돌아감으로써 어쨌든 간에 서비스의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GPU를 일단 사긴 샀어. 왜? 남들이 사고 지금 못 사면은 지금 안 사면 살 수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더 필요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사는데 중요한 건 뭐다? 꽂을 데가 없으면 어떡하냐 이거죠. 내 고기를 샀는데 불이 안 나와. 내가 지금 전기차를 샀는데 전기가 없어. 내가 스마트폰을 쓰는데 배터리가 없어. 그럼 다 벽돌되는 거거든요. 이미 뜯지도 않은 칩이 재고로 쌓여 있을 수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누가? 직접적으로 CEO가. 어디에? 마이크로소프트에. 그러니까 우리도 일단 사놓긴 했는데 꽂을 데가 없어가지고 좀 재고로 쌓여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섭죠. GPU가 재고로 쌓여 있어 생각하면은. 정확히는 전력이 있는 곳 근처에 데이터 센터를 충분히 빠르게 지어 올릴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거죠. 왜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GPU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건 사실 쓰레기죠. 꽂아야 쓸 수 있는 건데 꽂을 데가 없으면 재고로 쌓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사티아 나델라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뭐다? GPU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의 문제가 아니라 GPU를 꽂을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전력이 있어? 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죠. 아니 근데 이걸 우리가 뭐 걱정할 정도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나오는 얘기들을 보니까 조금 걱정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최근에 미국에서 원전에 대해서 정부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뭔 소리냐? 미국에는 원래 원전을 우리나라 같은 거 한 손에 짓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국가 차원에서 원전을 짓는데 미국은 아니거든요. 미국은 원전을 국가 차원 짓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승인을 해주지만 보통 민간 기업들이 지어요. 그래서 그걸로 수익을 냅니다. 그 원전 짓는 비용도 이제 주주들의 돈에 투자받아가지고 짓습니다. 근데 미국 원전은 원래 엑셀론이나 뭐 듀크 에너지 같은 민간 전력 회사가 주주 돈으로 원전을 짓고 전기를 팔아서 이익을 내는 구조예요. 민간 기업 중심입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가동이 중단됐던 노후 원전인 스리마일 원전 1호기가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재가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지원해 줄 테니까 야 일단 재가동 좀 시키자라고 한 거예요. 뭔가 방향이 이상하죠. 민간 중심으로 가던 원전이 갑자기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기로 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크레인 클린 에너지 센터로 이름을 바꾼 스마일릴 원전 1호기가 재가동에 10억 달러의 대출을 지원받았습니다. 대략 10억 달러라고 한다면 뭐 1조가 넘는 돈이죠. 그 돈을 정부가 대출을 지원을 해준 거예요. 야 못하겠어? 야, 내가 돈 대줄게. 야 일단 재가동하자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했었던 거냐면은 과거에 바이든 정부 시절에 2024년 미 에너지부가 폐쇄됐던 미시간주 펠리세이즈 원전 재가동을 위해 약 2조 원의 대출 보증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하던 거를 그대로 트럼프 정부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를 원래 안 할 만 하거든요. 여기서 했던 거면은 괜히 짜증나가지고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건 뭔 소리냐면 전력이 지금 급하다는 소리예요. 지금 망하는 원전 또는 쓰러져 있는 원전을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정부의 돈을 꽂아서라도 살려야 된다라는 약간 절박함이 지금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정도면 진짜 전기가 부족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럼 전기 부족하면 원전 지으면 되잖아. 뭐 있는 거 뭐하러 일으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뭐하러 구형 원전 이렇게 세우냐. 그냥 원전 새로 지어가지고 새로 그냥 따다닥 세워가지고 전기 따다닥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최근에 이미 전력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년 뒤에 전력이 부족할 것 같다, 뭐 2년 뒤에 좀 부족할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가 이미 전력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력 비용이 왜 늘어납니까? 뭐 간단하죠. 그 전력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가 올랐거나 아니면은 그 전력을 쓰는 사람이 너무 많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원가 올랐나요? 우리 유가 올랐습니까? 천연가스 올랐나요? 천연가스 오르긴 했죠. 근데 올랐더라도 엄청난 상승이 아니에요. 그냥 계절적인 상승 요인이 좀 껴있다 봅니다. 왜냐면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가 올랐나요? 유가 안 올랐죠. 왜 오르냐고. 수요가 많으니까.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전기를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전기 비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올랐냐? 그게 아니에요. AI 관련 수요 확대로 우후죽순처럼 생긴 데이터 센터 때문에 미국 일부 주에서 전기요금이 최대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평균 상승률이 한 5%쯤 됩니다. 근데 일부 지역에서만 15%의 전기 전력 비용 상승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일부 지역만 올랐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전력 비용이 15%가 올랐겠죠. 데이터 센터 666곳을 유치해 미국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버지니아주는 올해 8월 기준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13% 인상을 했습니다. 왜? 전기가 그대로인데 거기에 들어간 데이터 센터 많아지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거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244곳이 밀집되어 있는 일리노이주는 전기요금이 15.8%, 데이터 센터가 193곳이 자리 잡고 있는 오하이오주도 12%. 그래서 대략 전기세가 15%, 뭐 13%, 14% 인상이 됐습니다. 아니 평균 아니냐. 미국 전체 연간 전기요금 인상률이 5.1%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1%씩 올라요. 근데 지금 오른 거로 따지면 최소 2배에서 3배까지 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 센터 때문에 지금 전기가 부족한 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족한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러면 이거를 사실 몇 년씩 기다릴 만한 시간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없지 않을까? 몇 년씩 기다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원전 빨리 지어라. 그러면 좀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데 볼게요. 이게 이제 원래 원전의 인허가 절차입니다. 원래 원전을 우리가 지을게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부지를 골라요. 왜냐면 이제 원자력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아무데나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지 먼저 일단 승인을 받습니다. 그다음 부지 승인이 끝나면 자 이제 여기다가 지을 건데 이거 어떻게 설계할 거야? 그래서 설계 인증을 받아요. 그래서 원자로 설계 사전에 인증을 하고요. 오케이 설계까지 이렇게 할 거야. 그럼 건설이랑 운영을 어떻게 할 거야? 그 운영 인정을 또 받아요. 건설을 이렇게 할 거고 운영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그 인증을 받으면 이 세 개 인증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검토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진행해서 최종으로 오케이 사인 떨어지면은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이렇게 인허가 절차를 만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걸리냐? 원래는 뭐 3년, 5년 이게 아닙니다. 원래 얼마 걸렸냐면 한 5년에서 10년 걸렸어요. 길면. 그러니까 사실 짓지 말라는 거죠. 지을 거면 정말 긴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NRC 구조 개편하고 인허가 최대 18개월 제한 조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아무리 늦게 해도 18개월 안에 끝내라. 5년 10년이 아니라 18개월, 1년 6개월 안에 끝내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행된 게 2025년 중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짓기 시작해도 2026년 말이에요. 아무리 당장에서 아무리 빨리 지어도 2026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전이 올라가거나 원전 기업들이 상승한 거는 다 뭐예요?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지 실제로 수주를 받거나 그러니까 원전이 막 갑자기 생산량이 늘거나 원전 인허가가 갑자기 미친 듯이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기대감인 거죠. 앞으로 늘겠네 기대감입니다. 빠르면 언제? 2026년 말쯤이다. 아니면 2027년이고. 그러니까 인허가만 1년 6개월이고 그 만들고 짓고 하는 데도 몇 년이에요.
전기 부족하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원전이라도 머리채 잡고 끌어올린 거예요. 왜? 전기가 진짜 부족하고 가격 인상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 지금 현재 그럼 SMR 빨리 지으면 되잖아. 그래서 SMR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누가? 테라파워. 이 빌 게이츠가 투자한 기업이죠. 테라파워는 이 작년 3월에 미국 NRC에 허가를 신청했고 언제? 2026년 12월 승인받을 계획이요. 이게 빠른 겁니다. 진짜 빠른 거예요 이게. 26년 말 건설 허가를 받고, 건설을 하는 게 아니에요. 허가를 받고 2030년 장전, 31년 발사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몇 년 뒤? 최소 5년 뒤.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실증 추진 방안에 따르면 SMR 국내에서도 2026년도에 설계 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은 26년 착공할 루마니아 SMR의 뭐다? 착공입니다. 착공. 예, 수주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26년부터 삽을 뜨거나 삽 뜨는 걸 허가받는 기업이 대부분이에요. 아니, 뉴스케일 파워 있잖아. 뉴스케일 파워 보겠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도 오는 2026년 상반기에 인허가 신청을 승인받은 뒤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갑니다. 삽을 언제 뜬다? 26년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에 뜬다. 그러니까 이것도 빠르면이에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품 제작에 착수하고 내년 하반기에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간다. 내년입니다. 하반기에 인허가 받고, 그러니까 승인 받으면이에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 아이다호주의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UAMPS 프로젝트에 협업합니다. 그러니까 29년에 준공이 됩니다. 26년에 허가를 받아서 한참 남았죠. SMR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에서 있는 원전을 머리채 잡고 끌어올리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전력을 생산할 만한.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천연가스 끌고 와서 어떻게 천연가스로 전기 빠르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 제외하면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지금 충당할 만한 이유가, 또는 충당할 만한 에너지가 잘못하면 부족하겠는데 라는 걱정이 드는 거죠. 이미 전기는 오르고 있고 이미 지금 원전으로 공급하려는 거 부족하니까 죽어가는 원전 끌어올리고 새로운 원전 짓는데 오래 걸리고, 그래서 과도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I로 나아가는, 정말 지속 가능한 이 첨단 AI로 가기 위한 과도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AI 반도체가 얼마나 거품이 꼈지? 이 능력이 얼마나 하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은 GPU를 그러니까 샀는데 필요해서 꽂을 데이터 센터가 지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있어. 지을 땅이 있어? 있어. 거기다 꽂을 GPU가 있어? 있어. 전기가 있어? 모르겠는데. 전기 없으면 이거는 그냥 컨테이너 박스예요. 이미 데이터 센터가 밀집한 지역 전력 비용 증가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다른 곳보다 전기세가 3배씩 오르고 있고요. 정부 돈을 지원해서라도 지금 원전 머리채 잡고 끌어올리고 있어요. 왜? 오래 걸리니까. 근데 바이든 정부에서 하던 건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에서 한다는 뜻은 급하다는 소리예요. 급하니까 일단은 원전 죽어가던 거라도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한 차례 원전 기업들이 밀리잖아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26년 중순부터는 제가 봤을 땐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 이 문제가 뭐야? 전력 부족인데 그 전력 부족에 대해서 원전이 해결되는 시기가 2026년도 말부터 착공 뜨기 시작하면은, 착공 뜨기 시작할 때 원전 기업들이 당연히 주문이 들어올 거고 이슈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원전을 보고 싶다, 원전을 관심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2026년도 중순쯤에 분명 새로운 기회가 온다라고 봐요. 충분히.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전력 부족은 AI 반도체 기업의 부정적이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저는 미국 중심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국내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두 번째 결론이 나와요. 사티아 나델라 CEO가 GPU를 주문해도 데이터 센터에 꽂지 못해서 재고로 남아있는 물량이 있을 수 있다고 발언했죠.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GPU를 못 꽂는다는 건 메모리 반도체도 못 꽂는다는 소리예요. 얘가 쉬면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쉬어요. 메모리 반도체도 2026년치까지 1년 주문을 끝낸 기업도 있고요. 최소 6개월치 장기 주문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문을 장기로 한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도 디램 가격이 계속 오르고 엄청나게 치솟고
계속 디램 환경, 반도체 환경이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 가격에 장기 주문 넣어놔야지 하고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1년치 메모리 반도체 주문을 끝냈다는 건 반대로 얘기했을 때 디램 가격 추가 상승에도 디램 가격이 계속 올라도 수익 전망치가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앞으로. 왜? 미리 다 지금 사재기로 땡겨 사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가격에. 그러면 앞으로 디램 가격이 올라도 적어도 뭐다? 지금 현재 예상하는 수준보다 실적이 더 안 오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과거에 반도체가 언제 꺾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수익에 대한 전망치가 꺾이면 같이 꺾여요. 그 전망치 꺾인다는 건 뭐냐면 안 좋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이 전망치에 대한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하면 같이 꺾이더라.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매수보다는 저는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 최근 고점 찍었잖아요. 적어도 그 고점은 돌파를 해줘야 다시 관심을 두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 지금은 일단 분할 매도로 슬슬슬슬 파는 게 맞고요. 슬슬슬슬 팔다가 돌파한다? 그럼 다시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으면 되는 거지. 지금 살까 말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살까 말까보다 돌파하면 사는 게 수익률 차이 얼마 안 나요. 지금보다 한 5, 6% 오르잖아요? 그러면 전고점 돌파할까 말까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기다리는 게 낫죠. 뭐 SK하이닉스 기준으로는 뭐 10%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10%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하락하는 이 리스크를 피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돌파하고 나서 관심 갖는 게 낫지 돌파 전에. 지금은 저는 분할 매도가 맞다 생각하고요. 지금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 접근해야지 들어가야지 하는 분들은 저는 조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원전에서 우리 2026년 중순쯤에 원전 기회가 분명히 한 번 더 생길 것 같다. 제가 보기엔 이게 봄 파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버는 원전 기업들의 그렇게 우리는 관심을 두고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AI에서 우리가 버블, 대량 생산 이게 아니라 전력 리스크가 더 큰 것 같다라는 부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제가 브리핑 계속 해드릴 테니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아까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면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적을 필요 없고요. 적을 데도 없고 적는다고 한들 제가 뭐 어디 쓸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습니다. 개인정보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무료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어플에 좀 중요한 글을 쓰면은 저희가 이 푸시 알람을 보내드려요. 꼭 보라고. 이제 이거 승인 허용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구글 플레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리고요.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료집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 로봇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반도체 테슬라 자료집 전부 다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밑줄에 본전이니까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저희 11월 20일, 19, 18, 17 추천주 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무료로 전부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평생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거든요. 무료로 꼭 들어오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사랑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댓글 꼭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